정용진이 이마트의 경영을 본격적으로 맡기 시작할 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사업을 벌였었는데 본인의 취미를 사업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예를 들면 술에 대한 애착으로 제주 소주를 런칭했다가 접었고요. 술에 대한 애착은 와이너리 인수로도 이어집니다. 본업인 유통업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캘리포니아 소재의 나파밸리 와이너리를 엄청난 금액에 3개나 인수를 하고요. 느닷없이 야구단도 인수를 합니다. 역시 본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쓱 랜더스 야구단을 창단을 해버리는데 일각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기싸움의 일환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 외에도 본인 이름을 딴 골프웨어도 런칭을 했었고 스타벅스 지분도 확대를 했고요. 또 이커머스를 키우기 위해서 지마켓을 인수했는데 문제는 완전히 똑같은 형태의 사업인 쓱닷컴이 있는데도 굳이 지마켓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인수를 했고 두 사업체 간의 시너지는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든 사업 외에도 이마트 경영을 맡은 후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했던 것이 부회장 시절의 정용진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같은 시기에 신세계를 물려받은 여동생 정유경과의 경쟁심 때문에 경쟁적으로 확장을 했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본인의 취미를 사업으로 승화시킨 것 외에도 정용진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 이미 성공한 사업들을 벤치마킹을 넘어 그대로 베낀 것도 여러 개인데 예를 들면 일본의 돈키호테를 따라한 삐에로 쇼핑이 있고요. 일본의 무인양품을 따라한 자주가 있고요. 노브랜드 역시 완전히 똑같은 컨셉의 노네임이 있습니다. 심지어 스타필드 쇼핑몰마저도 웨스트필드라는 쇼핑몰을 컨셉부터 그대로 따라 했는데 심지어 로고의 폰트랑 색상마저도 따라 했더라. 한마디로 정용진의 경영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보여주기식 확장을 위한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시장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심을 반영한 경영의 대가로 이마트는 현재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 위기를 진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연쇄적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게 현재 이마트의 위기의 본질이다. 유통업 분야에서 1위 자리를 쿠팡이 내주면서 본격적으로 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쿠팡에게 역전당함에 멈추지 않고 훨씬 더 큰 위기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은 점점 더 커지는 이마트의 위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쿠팡에 밀린 것도 모자라 실적 또한 12년 만에 적자로 전환하게 되는 창사 일의 최악의 고비를 만나게 된 것이 바로 2023년입니다. 정용진의 모친인 이명희 전 회장이 경로를 하였다라면서 기존 이마트 그룹 리더들을 싹 다 경질하고 본인이 신임하는 임원들로 라인업을 싹 다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보가 매우 황당한데 정용진이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명희 본인은 회장에서 총괄 회장으로 명칭만 바뀌는 큰 의미 없어 보이는 인사를 단행한다. 늘 그랬듯이 실질적인 오너는 늘 이명희였고 그런 이명희가 회장에서 총괄 회장으로 이름만 바뀌고 어차피 모친의 그림자 안에서 마마보이 경영을 해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운명인 아들 정용진은 부회장에서 회장이 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경영 성과의 부진에 대한 책임으로 월급쟁이 임원들만 계속 갈리고 있는 게 신세계 그룹식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인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기회였고 사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흉은 따로 있죠. 정용진인 건데 이명희는 아들에 대한 단죄는 전혀 없었다. 고로 앞으로도 이마트는 바뀔 것 같지가 않고 결국 이마트 경영의 위기는 어쩌면 가정교육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또한 이마트는 오너 리스크에서 비롯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신세계 오너 일가들은 미등기 임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장이라는 지위에 맞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법적인 책임은 전혀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오너 일가는 바로 미등기 임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맘대로 경영을 하고 만약에 실패를 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권한은 정용진이 행사하고 책임은 월급쟁이 임원들이 지는 구조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정용진 회장은 엄마 눈치만 보면 되는 상황인 것이고 엄마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어차피 책임은 월급쟁이 임원들이 지는 구조다 보니까 현재 기업이 무너질 위기를 만났음에도 쇄신다운 쇄신은 전혀 월급쟁이들만 해고되는 처방으로 끝이 났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잘못한 아들에게 회장이라는 직함은 주면서도 결정권은 절대로 주지 않는 것이 이명희 회장의 방식인데 이게 욕심인 건지 아니면 가정교육의 일환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동일인 규정이 있습니다. 기업 총수를 지정해야 되는 게 동일인 규정인데 실질적인 오너라고 할 수 있겠죠. 이마트에 공신된 총수는 직함과는 별개로 늘 임명입니다. 고로 정용진의 실질적인 지위는 총수 아들인 것이고 즉 결정권도 없고 책임질 의무도 없는 일개의 미등기 임원일 뿐이다. 이마트가 실적 부진을 넘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총수 일가는 모두 미등기 임원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상을 좀 더 해보자면은 정용진 슬하에는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마트가 미래에도 건재하다면 이들도 결국 회사에서 요직을 맡게 되겠죠. 앞으로 이마트는 몇 명의 회장님들이 이명희 총수 아래서 경영을 하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본업인 유통에서 쿠팡에 밀리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알리테무까지 참전을 하면서 이마트의 쓱닷컴과 지마켓은 사실상 이커머스 전쟁의 전방에서 변방으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이제는 네이버 쿠팡의 2강 대결에 알리테무가 매기로 판이 다시 짜여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 건데 바로 이마트에 투자를 한 사모펀드에서 풋옵션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풋옵션은 말 그대로 사모펀드가 쓱닷컴에 투자를 한 1조 원에 대한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한다라는 거죠. 쓱닷컴이 약속한 대로 성장을 못했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상장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조항인 풋옵션을 행사를 한 겁니다. 고로 이마트는 사모펀드에 1조 원 플러스 알파를 지불해야만 한다. 플러스 알파는 기간 이율이나 페널티 같은 게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마트가 내어줄 1조 원 플러스 알파가 없다라는 것이고 현재 이마트가 가진 현금성 자산이 약 5천억 원으로 신세계까지 합하면 약 6천억 원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마트랑 사모펀드 간에 풋옵션 조건을 두고 공방이 일어나는 게 현재 상황인데 여기서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 유명한 쓱닷컴 상품권 사건입니다. 사모펀드로 하여금 풋옵션 행사를 못하게 하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쓱닷컴 매출액 5조 원 이상 달성인데 이마트 측에서 쓱닷컴의 매출을 5조 원 이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쓱닷컴 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에 대거 방출을 시켰고 더 나아가 상품권 판매한 금액을 매출로 잡고 상품권으로 고객이 구입을 한 금액도 매출로 잡아서 하나의 상품권으로 매출을 더블로 잡은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있다면은 그 상품권 하나로 20만 원 매출을 잡은 겁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넘어간 것이고 이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이마트에서는 매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다라고 입장을 발표한 건데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결정이었고요. 이런 결정에 있어서 회계법인까지 묶여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시에도 5조 원 매출을 달성했기 때문에 풋옵션으로 잡히게 될 잠정적인 부채 내용을 지운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고 부실 공시에 분식회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 바로 이마트의 현재 상황이다.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쓱닷컴의 상장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 팩트이고 그것이
사모펀드의 풋옵션 행사로 이어진 건도 팩트다. 소송이나 법정 분쟁은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1조 원 플러스 알파의 풋옵션 비용은 마련을 해야만 된다. 돈이 없으면 계열사를 매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계열사를 매각할 것인지를 현재 언론사에서 기사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마트는 스타벅스는 팔기 싫어하는 입장이라고 하고, 신세계 L&B 즉 정용진이 좋아하는 술 사업을 매각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예상들로 어지러운 것이 현재 쿠팡발 위기에서 또 다른 위기로 파생이 된 이마트의 현재 상황이다. 쓱닷컴과 사모펀드의 풋옵션 문제도 심각한 문제지만 심플하게 계열사 매각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세계건설의 부동산 PF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있는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문제이고, 대표적으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고 수많은 건설사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범국가적인 문제인데, 하필 이마트가 부동산 PF 문제에도 코가 껴있는 상황이고, 태영건설 다음으로 위험한 건설사가 바로 이마트 그룹의 신세계건설이라고 합니다. 신세계건설은 정말 심각한데 2023년 영업손실이 무려 18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배, 당기 순손실 142억 원에서 15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배, 부채 규모는 1조 14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천억 원이 늘어났고요. 부채 비율은 22년 265%에서 2023년에는 953%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부채 비율을 놓고 봤을 때 태영건설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마트 그룹 차원에서 자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고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도 발행을 했고 추가로 1,000억 원을 더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 대금을 담보로 2,000억 원의 담보부 대출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부동산 PF의 우발 채무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PF 보증 금액은 3,340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추가 손실 발생할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추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추가 손실이 얼마나 발생할지 그 규모를 알 수가 없다라는 의미의 가능성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불입지론 상태라고 이제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도 안 한 건물들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계속 공사비를 투입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수천억 원을 들여서 다 지어져도 미분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첩첩산중으로 리스크가 겹겹이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미 지어진 사업장들이 미분양 상태가 실제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 문제라기보다 실제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대구 사업장의 현재 분양률은 20에서 30%고 부산 사업장의 분양률은 50% 내외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물량이 2025년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현재로서는 미래가 너무나도 어두운 그런 상황이다. 결국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으로 인해서 자금 회수가 불확실하고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부채는 앞서 언급했듯이 900%가 넘어가고 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신세계 그룹 관계자는 말합니다.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속적인 추가 유동성 확보 등을 통해서 부채 비율을 낮춰 재무 안정성을 개선하는 한편 추가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마트는 돈이 없다.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 이마트 그룹의 현실이다. 돌려막을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마트의 본업인 유통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체질이 바뀐 것이 팩트이고, 쿠팡의 진격과 알리와 테무의 등장으로 쓱닷컴과 지마켓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본업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게 방법이 아닐까. 과거에 정용진이 했던 것처럼 방향감 없는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전사의 역량을 쓱닷컴 하나에 집중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일 것이다. 일단 지마켓과
쓱닷컴을 병합시켜서 유통의 효율화를 달성시켜야 하고, 더 나아가서 오프라인 최강자인 이마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쓱닷컴, G마켓, 이마트 이 세 사업체의 효율과 시너지를 발생을 시켜야만 한다. 그렇게 실적 개선을 우선 시켜서 쓱닷컴 상장의 실마리를 최우선적으로 풀어내야만 하고, 그렇게 사모펀드발 위기를 진화를 시킨다면 또 그 다음 스텝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답은 정해져 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역시 미등기 임원이 문제다. 한 달 전 뉴스를 보면은 정용진 강남 청담에 최고급 럭셔리 호텔 건설한다. 이게 강남 청담동 프리마 호텔 부지에 들어서는 사업체라고 하는데, 원래는 신세계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미래인이라는 시행사가 주도하는 사업인데, 부동산 PF 위기로 미래인 시행사가 무너지기 직전에 느닷없이 용진이 형의 등판으로 기사 회생했다라는 뉴스인 겁니다. 미래인이야 구세주가 나타난 격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마트가 또 다른 건설 사업을 쳐다볼 상황인가? 참고로 사업의 규모는 4,600억 원 규모라고 하고, 브릿지론 만기는 4달 16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PF가 실제로 건설이 진행되는 것이고 브릿지론은 착공 전이라는 겁니다. 정용진은 또다시 유통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럭셔리 호텔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진정 주변에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인가?